안녕하세요. 남양주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이정민 경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정성영 경사입니다. 오늘은 학대 예방 경찰관을 모시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선생님들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매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지정된 날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날이 언제인가요? 내년 11월 19일이고요.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언론에도 이슈화되어 있는 아동학대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아동학대 의심사안이 있어 신고를 하면 누가 출동하나요? 현장 경찰관, 지부대派出所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요. 확인을 하고 상황이 긴박하거나 응급 상황일 경우는 경찰서의 사법경찰관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출동을 하여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학대 사안에 대해 가해자를 처벌을 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피해 아동을 사례관리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아동학대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을 때 학대 행위자나 가족에게도 별도로 고지를 하여야 하나요? 일단 불필요하고요. 학대 행위자가 거짓 진술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신고자 보호 원칙에 의해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비밀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신고자라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학대 행위자가 저를 신고자로 인지했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을 하면 어떡하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든지 아동학대 처벌법에 의해서 신변보호를 경찰로부터 받을 수 있고요. 행위자가 보복적 위협을 한다든지 폭력행위를 행사하면 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학대 행위자는 무조건 처벌을 받나요? 그건 아니고요. 학대 사안의 정도에 따라 개입을 하는 기준이 다른데요. 정도나 법률 위반에 따라 학대 행위자가 처벌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피해 아동 후 피해가 경미하면 상담 및 교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가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즉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고 행위자가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본인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고 하여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여줄 의무가 있을까요? 일단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안으로 학부모들이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유아보육법 15조 5항에 보면 보호자 아동의 안전 확인, 수사 목적 등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사안으로 법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어린이집에서 법령을 알려주고 CCTV 열람을 해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기관 등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어 경찰 혹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했는데요. 아보전에서 행위자 및 아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는데 혹시 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 현행법상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강화가 돼서 많이 꺼려 하시는데요. 이 경우는 아동복지법 제28조 2항에 근거해서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대상 아동의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를 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학대 사안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아동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고요. 학대 행위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피해 아동을 좀 생각을 한다면 적극적인 협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안이 있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동학대의 일반적인 신고는 112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대부분 교육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12 신고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교육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꼭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112 신고가 부담스러우시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보육교사가 아동을 때리지는 않았는데 억지로 밥을 먹이고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혼자 두게 하였다면 학대가 될 수 있나요? 밥을 먹지 않겠다는 아동의 입을 벌려 억지로 밥을 먹이는 행위, 친구들로부터 분리시켜 혼자만 두게 하는 행위는 신체 정서 방임 유기 중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아동이 수사 대상이 되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임시조치 제도가 있는데요. 퇴거조치, 접근금지, 통신제한조치 위반 등을 신청할 수 있고요. 법원에서 할 수 있는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 있는데요. 피해 아동의 보호자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법률적 대리인이 되어서 직접 신청하여 임시조치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예방의 달을 맞이해서 아동학대에 대해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학대예방경찰관 정성년 경사 이정민 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